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또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요즘 100년 전의 일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궁금해서, 영국의 그 이언 커셔라는 역사학자가 쓴 유럽 1914부터 1949.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커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어, 좀 요즘에 세계가 좀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상당히 그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있는 것 같아서 어, 지금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 그런데 이게 책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나눠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그뭐 유럽 역사계에서는 좀 인정받는 그런 정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정확히는 1차 세계대전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지 않고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나. 그래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전부터 1914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유럽의 그 강대국들이 뭐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이런 전쟁을 했나? 지도를 보실까요? 1차 세계대전은 중앙에 있는 그 독일, 그리고 당시에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까지 지배해서 상당히 큰 제국이었죠.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한편이 되고, 물론 여기 터키하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영국과 프랑스, 오른쪽에는, 독일의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독일과 그 오스트리아가 한편이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그렇게 군사력이 세지 못해서 독일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 싸우는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독일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만 해도 힘겨운 상대인데 반대쪽은 러시아죠. 뭐 오스트리아가 힘을 쓸 것 같지만 오스트리아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이건 좌우에서 협공 포위된 형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독일이 패배했고요. 그런데 또 보면 이게 독일만 그때 오판을 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오판을 합니다. 러시아는 승전국이 아니었냐? 여러분이 조금만 아시면 러시아는 당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독일과 전쟁을 하다가 너무 피해가 늘어나자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황제가 죽음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죽음을 당해서 그 러시아가 소련이 되는데 뭐 나라는 그대로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 황제는 전쟁을 일으키다 죽었죠. 독일 황제는 죽진 않았지만 패망해서 황제에서 쫓겨나서 독일은 그다음부터 황제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처음 일으킨 거는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딸려 들어갔는데 뭔가 대단한 오판이 있었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황제와 러시아 황제가 모두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오히려 그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강대국들이 오판을 했나? 그 원인을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도 섞어서 말씀을 해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이것이 영국 경제의 쇠락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이 18세기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영국이 처음 일으켰고요.
전 세계의 거대한 식민지, 인도도 영국의 일부였죠.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또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의 나폴레옹을 이제 최종적으로 뭐 영국이 주도한 영국이 프랑스와 싸워서 이긴 셈이 됐죠. 그래서 영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19세기 1800년대에는 그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영국에 감히 대들지 못했죠. 그래서 불만이 있었지만 영국이 세계를 통치했는데 그런데 영국 경제가 19세기 말에 이제 상대적으로 쇠퇴합니다. 왜? 영국을 대신해서 우리도 산업혁명을 하자라고 이러한 나라 중에 특히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빠르게 따라잡습니다. 미국은 뭐 당연히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고요. 독일은 뭔가 국민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책이 잘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독일이 크게 부상하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도 이기면서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시대는 가고 미국과 독일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미국은 유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제 영국을 따라잡는 게 시간 문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그 절대 강자와 새로운 절대 강자로 부상하는 사람, 그 영국과 독일 사이에 그 갈등이 큰 그 배경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건 마치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좋든 싫든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해지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 등장에 대한 대응. 그 마르크스가 19세기에 태어났는데 그 마르크스에 의해서 유럽에 공산주의가 막 퍼지는데 여기에 대응 과정에서 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있다는 거고요. 아주 재밌는 거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그 10년 전에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러일 전쟁이 재밌게도 유럽 사람의 분석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거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9세기의 경제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절대 강자였던 영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이제 곧 따라잡는다라고 누구나 예상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미국은 유럽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을 지킬 테니까 유럽 너희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약간 먼로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은 영국 그 구대륙은 복잡해. 우리는 미국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우리 보러 뭐라고 간섭하지 마. 대신 우리도 유럽을 간섭하지 않을게. 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하고는 영국이 큰 갈등이 없는데 독일, 항상 가까운 나라들이 문제도 우리는 미국하고는 갈등이 없는데 일본하고 갈등, 중국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가 산업 발달 안 했지만 인구로 보나 국토로 보나 러시아가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당시에 어, 독일에게 전쟁 패기도 했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는 그런 앞에서 다시 들어보면 왼쪽에 영국과 프랑스, 오른쪽에 러시아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독일을 또는 독일은 이제 영국이 지면 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내가 이제 절대 강자가 될 거다라는 야심을 가졌는데 아직 독일은 다 크지 않고 영국도 지금 사그라들지만 아직 힘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든지 독일이 완전히 커버리면 되는데 영국은 독일이 너무 크기 전에 좀 견제하고 싶고 독일은 견제받기 전에 더 크고 싶고 근데 이거를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으면 독일도 주춤하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영국, 프랑스하고 오른쪽에 러시아가 모두 독일을 견제하고 싶지만 그들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특히 영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일 전쟁도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터키나 또는 한국, 조선반도, 만주 이쪽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서 영국이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서 사사건건 러시아의 그 전진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독일도 밉지만 자기를 자꾸만 못 살게 구는 영국도 밉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영국이 다 나를 미워하지만 또 얘네 둘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니까 전쟁이 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르크스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1818년에 마르크스가 탄생했으니까 한 1840, 50년대에는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에서 노동자 계급이 아주 열악한 대우를 받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니까 이게 급속도로 퍼졌죠.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한마디로 국가를 초월하는 겁니다. 즉, 영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의 기업가들과 프랑스 노동자 중에 누가 더 친하냐?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은 아니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거 따지면 안 된다. 어느 나라건 독일 노동자건 영국 노동자건 같은 편이다. 왜? 우리는 노동자라서 그 악덕 자본주의 기업주랑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각 나라에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면 프랑스의 그 자본가들과 정치 엘리트들은 이 노동자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누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이 퍼져나가서 엘리트층을 무너뜨리고 지배층을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 혁명이 나오는 걸 막을까라고 궁리궁리하다가 아주 좋은 수를 생각했는데 영국 지도층이 영국 노동자에게 그럽니다. 그래, 나는 자본가고 너는 노동자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영국 사람이 어떻게 독일 사람하고 손을 잡냐? 어떻게 프랑스랑 손을 잡냐? 이건 말도 되지 않지 않냐? 왜 우리 영국의 노동자 자본가 문제를 자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노동자들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는 건 맞지 않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 아니냐? 우리는 독일 국민, 독일 민족인데 왜 독일 민족의 일을 다른 나라랑 손잡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끌고 오니까 그 당시까지 민족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엘리트층이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끌고 와서 넌 공산주의가 저 좋아? 아니면은 영국 사람이라는 영국 민족주의, 독일 민족주의가 좋냐? 저희도 생각해보면, 아니,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감정이 나쁜데, 한국의 노동자와 자본가 같다는데 왜 거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냐? 네가 일본 노동자가 좋으냐? 뭐 아무리 너랑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래도 한국 기업가가 좋으냐? 이런 식의 논리를 해서 이게 상당히 주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이제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신문 같은 인쇄물이 이제 값싸게 막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인쇄물과 교육을 통해서 민족 사상을 막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국의 엘리트 지배층이 이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 민족주의를 강조해서 민족주의 사상이 아주 올라가게 되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 나는 영국 사람인데 독일이 싫어. 난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가 싫어.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이 싫어. 이런 민족주의라는 거는 자기가 최고인 대신에 남을 싫어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왜? 우리가 저 얄미운 영국 사람 때려 누르자. 독일 애들이 요새 너무 건방지다. 독일을 때려 누르자.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됐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은 여기에 불을 질렀다. 이 앞에 경제적 요인과 민족주의 사상이 이미 쌓여 있는 그 폭파물처럼 쌓여 있는 곳에 러일 전쟁이 불을 지른 셈인데요. 러일 전쟁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충격적으로 그 일본에 패배합니다. 누구나 충격을 먹죠.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러시아 사람이겠죠. 러시아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아, 왜 저 독일도 밉지만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저 영국 이런 애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막 우리를 방해한다. 너희가 조금 요새 좀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발달했대지만 이 러시아의 그 위대한 문학, 뭐 위대한 사상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러시아를 인정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한 주먹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 일본한테 지니까 반성하는 그런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왜 영국은 우리가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가는데 자꾸 우리를 방해해 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다가 러시아가 드디어 야,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린 일본한테서 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국, 프랑스와 맞먹겠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던 거고, 우리는 지금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못한 나라니까 영국, 프랑스 사람에게 빌어서 우리 부동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경제를 잘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국, 프랑스인테 굽신거리면서 좀 배워야겠다. 당연히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가 이제 굽신거리고 말 잘 듣겠다니까 좋아서 또 가르쳐 줍니다. 막 투자도 합니다. 러시아에. 왜?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되는데 잠재력이 무한한다니까 영국 자본이, 프랑스 자본이 들어가서 막 개발을 해서요.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가 정말 깜짝 놀랄 속도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독일로 봐서는 지금 왼쪽에는 서쪽에는 영국,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서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우리 공격할까 봐 겁을 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영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얘네가 힘을 합칠 것 같지 않아. 나를 같이 하려다가도 뭐야 영국이 공격해? 그럼 우리는 공격 안 해. 러시아가 공격해? 우리 독일 공격 안 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둘이 가까워진 데다가 또 하나 독일의 작전은 뭐냐면 아, 영국은 지는 애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빨리 추월해서 영국을 짓누르고 우리가 유럽에서 1등으로 가야 되는데 독일이 걱정한 게 뭐냐면 저 러시아가 큰 땅덩어리를 갖고 저 많은 인구에 러시아가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독일이 영국을 이기더라도 러시아가 독일을 이기는 것 또한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러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러일 전쟁에서 한 대 얻어맞고 버뜩 정신을 차려서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당시 독일에서는 우리가 영국을 눌러야 되는데 영국을 누르기도 전에 러시아가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면 우리가 1등을 못 해보고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행히 아직 러시아가 잘 되려면 아직 몇 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러시아가 더 크기 전에 러시아를 짓누르자. 말하자면 전교 1등의 영국을 누르려던 전교 2등 독일이 지금 그것도 정신을 그것만 신경 써도 힘든데 전교 3등 러시아가 올라오기 전에 전교 3등을 먼저 짓밟아야 내가 전교 1등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러시아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독일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독일이 그 몇 년을 앞두고 러시아를 압박하니까 러시아도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지면 독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에서 유고슬라비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그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일본의 황태자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애국지가 쏜 것처럼. 어, 그런데 이걸 갖고 그러면 이 유고슬라비아가 그 전쟁을 하든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유고슬라비아가 그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니었고 약간 식민지 비슷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 유고슬라비아가 다른 나라의 황태자를 죽였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이.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사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이 입회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나라 왕자가 다른 나라 갔다가 암살당했는데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어, 오스트리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황태자를 죽이고선도 얘를 무죄다라고 해줄 수 있다고 오스트리아는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너희가 그 살인자를 재판할 때 우리도 좀 관찰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유고슬라비아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 너희 황태자가 죽었지만 우리가 재판 제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은 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뒤엔 독일이 있고 유고슬라비아 뒤에는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그 슬라브 민족이 있기 때문에 또 슬라브의 그 큰형님인 러시아가 있었던 거죠. 가뜩이나 독일과 러시아는 지금 독일 정교 2등, 러시아 정교 1등을 노리는 정교 2등 독일과 정교 3등이지만 얼마든지 가까운 미래에 정교 2등은 물리치고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러시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지금 황태자가 죽었죠. 오스트리아를 보니까 독일은 오스트리아가 이거 황태자 죽고 이건 오스트리아가 좀 그 수사에 관여를 해야겠네. 너희 걱정 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너희를 밀어주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좀 성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과정을 보고 발을 뺄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배수의 진을 쳐갖고 우린 오스트리아의 요구를 유고슬라비아가 들어주지 않으면 오스트리아가 전쟁하면 우리도 오스트리아 편에서 전쟁한다. 근데 독일 입장은 이렇게 나가면 러시아는 전쟁이 두려워서 유고슬라비아 편은 안 들겠지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이게 뭐야? 우리가 슬라브 큰형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독일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내가 여기서 발을 빼면 유고뿐만 아니라 뭐 불가리아 등등의 모든 나라들이 이게 뭐야 뭐 믿지를 못하겠네 러시아를라고 할 테니까 러시아도 또 뻑 힘을 써갖고 아 우리도 유고슬라비아 편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수사하는데 왜 오스트리아가 이 각 나라 대추나라 하느냐라고 해서 둘이 배수의 진을 쳐버립니다. 외교라는 게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래서 약간 뒤에서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아유 쟤네가 뻥을 치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할 거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도 양보 안 하네. 라고 해서 그 의외로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날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끌려 들어간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있죠. 치킨 게임. 그래서 이게 전쟁까지 갈 일이냐라고 딴 나라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두 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유고슬라비아가 전쟁을 벌였고 이미 찰떡같이 약속한 독일과 러시아가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져서 러시아를 도와주기로 한 영국, 프랑스도 이 기회에 또 독일을 견제하겠다고 들어가 버린 거죠. 현재 시사점.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앞에도 말했듯이 미국 경제가 지금은 또 중국을 조금 미국이 견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시면 4, 5년 전만 해도 이건 시간 문제다. 중국이 미국을 한 10년, 20년 후에는 넘어설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배경에는 미국이 20세기에는 정말 절대적인 강자였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런데 이제 군사는 아직도 강자지만 결국 이건 경제력인데 미국의 경제가 이제는 막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일본도 옛날에 했었고 독일도 했었고 중국은 당연히 했었던 거고 이렇게 조금 전교 2, 3등이 저 전교 1등이 절대 강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거는 당시에 파리 박람회가 1900년에 열렸고 노먼 에인절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과 전쟁이 나기 한 5년 전에 유럽은 다시는 전쟁이 날 수가 없다. 왜? 유럽의 영국 상인들이 프랑스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그걸 독일에 팔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모든 상인들이 다 손해가 났고, 왜 갑자기 장사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국가는 이 상인들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 상인들이 피해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어느 나라도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도 보면 최근에 FTA 맺고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나라가 된 것 같고 유럽은 EU라는 걸 만들어서 한 나라가 거의 돼버린 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FTA를 얼마나 지난 20년간 많이 맺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FTA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야, 이제 전쟁이 안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그게 똑같이 100년 전에 1900년, 1910년경에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는 아, 프랑스가 내가 좀 몽리를 부려도 그래서 내가 좀 이익을 찾더라도 영국, 독일이 참아줄 거야. 왜? 나랑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전쟁하겠어? 차라리 양보를 하지. 독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프랑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러시아도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독일은 우리 둘이 전쟁을 하면 유럽 전체가 지금 이 경제가 다 망하니까 왜 서로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말리던 독일이 저렇게 막 엄포를 놓지만, 으름장을 놓지만, 막상 전쟁은 못할 거야. 러시아가 저렇게 으름장을 놓지만,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도 목리를 부린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뭐, 바이든은 좀 낫지만, 바이든도 지금 막 우리나라 무역 제재를 하고, 트럼프는 더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한테 막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일본도 지금 그 전에 아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자기 국가의 이익을 막 내세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국가의 이익을 내세워도 이 서로 전쟁을 못 할 거야. 우리가 핵무기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전쟁까지 못 가고 결국 우리가 FTA 다 맺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 다 손해니까 누군가 양보할 거야. 나 말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여러분 저는 불안하다고 보는데 그게 그 1차 세계대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절대 강자의 지위가 흔들리는데 이걸 좀 흔들리지 않게 해야지 절대 강자가 흔들리는 순간 전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 엉뚱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영국을 따라잡고 러시아를 누르려고 서두르다가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중국이 엉뚱하게 성급하게 시진핑이 욕심을 내지 말아야. 그래서 미국이 계속 중심을 잡지만 만약에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20년, 30년, 100년 후든 다른 나라로 이행될 때 그 이행 과정이 평화롭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이 책을 또 중심으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